여러분의 계절을 건강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3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저희 닥터스탁은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장 마감 후 오후 4시에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 유튜브 채널과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참여하면서 또 소통해 주시면서 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오늘장 정리부터 더 주목해 볼 만한 업종에 대한 자세한 분석, 그리고 여러분들 실시간 종목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공략 쪽까지 1시간 동안 알찬 정보들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종목 상담 참여 방법부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닥터스탁은 문자로 상담 참여받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궁금하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어떤 점이 궁금한지 함께 적어주시면 더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식닥터 서영원 전문가님께서 상담 도와주실 예정이니까요. 방송 1시간 동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정보들 함께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장중에도 또 실시간 이슈들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먼저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고 링크 누르신 다음에 들어오실 땐 참여 코드 3258 입력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3글자 서용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도 모두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실전 매매 기법 영상 오늘도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 드릴 예정이니까요. QR코드나 문자 통해서 입장해 주시고 선물까지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온라인 무료 방송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8시 30분부터 장 마감할 때까지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내일 온라인 무료 방송의 주제는 종목 수익 극대화, 9월 장세 대비 전략입니다. 다음 달 시장 또 어떻게 전략 세워봐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온라인 무료 방송 함께하고 싶은 분들도 문자 샵 3772번으로 서용원 보내주시거나 방송 중간중간 나가는 QR코드 통해서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화요일에 닥터스탁 시즌3 또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닥터스탁 시즌3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서용원 전문가님과 1시간 동안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오늘 장 정리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으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나올 미국의 고용 보고서 그리고 PCE 물가 지표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이 미중 갈등 완화 기대감이 오늘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모습이었고요. 코스피는 2,550선 회복을 하면서 코스닥은 916선까지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많은 또 종목들 상승을 했는데 AI 관련주들 또 굵직한 모멘텀이 나오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챗 GPT를 만든 오픈 AI가 기업용 챗봇인 챗 GPT 엔터프라이즈를 출시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주들 강세를 보였고 특히 마음 AI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마음 AI의 신사옥을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체크했다라는 소식에 힘입어서 상한가까지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이 밖에 의료 AI주 뷰노 같은 경우에도 24%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좀 대형주 굵직굵직한 종목들도 꽤 움직임이 있었고 이렇게 AI나 다른 테마주들도 또 함께 움직였던 장으로 보이는데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먼저 전문가님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최근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지수의 저점을 확인한 자리는 뭐 지난 8월 중순쯤 한 17일경쯤부터 좀 지지는 해줬습니다. 하지만 뭐 테마주별의 움직임들이 좀 심하면서 조금 소외받는 흐름들이 굉장히 컸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잭슨홀 미팅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시장은 좀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좀 특징적인 흐름들을 살펴본다라면 그동안에 좀 어느 정도 실체가 많지 않았던 테마들이 좀 밀려내리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업종들의 상승세가 이어졌다라는 것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특히 오늘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 시가총액 상위 두 종목은 삼성전자는 보합권이었고 LG에너지솔루션은 오히려 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역시 시총 상위 종목인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인 같은 경우는 하락세를 좀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는 모두 상승 마감을 했다라는 점, 그만큼 다른 업종에 대한 낙수 효과가 이제는 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점에서 이번 지수의 상승은 상당히 좀 바닥을 좀 견조하게 다져가는 모습들로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의 차트를 살펴보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좀 보실 수 있을 텐데 지난 저점 자리를 좀 높여나가는 모습들이 이어졌고 어저께와 오늘 그리고 이 3거래일 동안 강한 상승세가 굉장히 뚜렷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 기준으로도 121선 자리 2530선이 이제는 좀 지지대로 좀 형성이 되면서 등락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최근 지금 주봉상으로도 이제 매물대를 좀 소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움직임 자체는 상당히 좀 견조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최근 흐름들을 보시면은 일목균형표 상에서 기준선까지 돌파가 나오면서 이제 900선에 대한 지지 라인대가 상당히 좀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삼성전자를 비롯한 2차전지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줘야만이 전고점 지수를 시도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시도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기초 체력이 좀 견조해지는 흐름들을 보이면서 박스권이 흘러간다 하더라도 시장에 대한 종목 대응은 좀 더 수월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수 자체는 또 중국 시장을 좀 우리가 체크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최근 중국에 대한 부동산 위기 우려감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상해종합 증시를 보시면 지난 월요일 날 시가 자리가 5% 급등을 했다가 1%로 마감을 했는데 다행히 오늘 뭐 추가적인 하락세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상승 마감했다라는 점에서는 저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에 대한 우려감들이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뭐 전고점을 시도할 것이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에 좀 테마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졌던 흐름들이 이제는 좀 전반적인 시장 전반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는 뭐 중국 소비주라든가 오늘 이슈가 됐던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들 특히나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 쪽도 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인 AI 관련된 종목들도 좀 여러 가지 섹터로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보신다라면 좀 수월한 좀 장세를 좀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들어서는 시장이 확실히 좀 안정화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 민감주들도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인데 이러한 또 업종 순환매 시장 잘 살펴보시면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고요. 중국 소비주나 AI주들에 대한 관심 가져보자라는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좀 정리를 해봤고요. 잠시 후에는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궁금하신 종목의 이름 적어주시고 매수가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까지 적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실시간으로 하나하나 고민들 해결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전문가님의 공략주 수익률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두 종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첫 번째 종목은 8월 22일 방송에서 제시해드렸던 모베이스 전자입니다. 제시드리고 나서 바로 이틀 동안 또 상승을 하면서 3,100원 이상까지 상승을 하면서 고가 기준 수익률 9.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차백신 연구소인데요. 오늘 또 장중에 5% 강세 보이면서 장대 양봉 만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구간 고가 기준으로 수익률 7.17%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이 두 종목에 대한 다음 전략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 방송에 제시해드렸던 두 종목입니다. 모베이스 전자와 차백신 연구소 이 두 종목이 또 일주일 만에 각각 9%와 7%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모베이스 전자부터 AS 들어볼까요? 네, 모베이스 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이슈가 있었죠. 뭐 사우디의 자동차 회사 시어 모터스와 함께 좀 공급
수주를 했다라는 점에서 상승을 했다가 추가적인 상승세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뭐 다시 재차 좀 눌림이 나온 상황인데요. 모베이스전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자동차 부품단의 흐름들에서 전장 부분 사업 쪽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최근 업종 순환매와 함께 이어진다라면 다시 한번 또 공략할 수 있는 자리는 나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역시 좀 홀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실 수 있는 부분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모베이스전자 같은 경우에 특히나 실적도 좀 기준치에서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 순환매를 노려서 접근하시는 전략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차트 보면 지금 현재 고점 자리는 지난 고점을 넘어서지는 못했어요. 9% 상승세는 나왔지만 아무래도 이 자리에 대한 매물대 소화가 좀 이루어진 부분이거든요. 재공략 자리에서는 다시 한번 시도할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기준 이동평균선 상에서 21선 자리 전후로 좀 분할 매수 관점 진행해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차백신연구소인데요. 네. 차백신연구소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차백신연구소 자체적인 모멘텀도 중요하지만 차바이오 그룹에 대한 전망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첨생법에 대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고, 특히나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도 조금 무거운 감이 있기 때문에 차백신이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도 사실 과거에는 회계 기준에 대한 전환이 있다 보면서 상장 폐지 우려감까지 있었던 종목인데 이제는 흑자 전환 소식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차백신 연구소뿐만 아니라 차바이오텍도 함께 상승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차바이오텍도 신고가를 좀 갱신한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가져가 보시면서 목표가로 끌고 가시는 전략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1차 목표가 7,000원 좀 잡아드렸지만 일부만 좀 매도를 하시고 7,000원 자리가 돌파 나오면 훨씬 더 강력한 상승이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뭐 좋은 종목으로서 눌림목 다시 공략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종목 모두 계속해서 가져가는 보유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모베이스전자는 일단 목표가 3,300원 다시 한번 설명해드렸고, 또 신규 진입 구간도 함께 설명을 해드렸고요. 차백신연구소 목표가 7,000원이지만 또 돌파하게 될 경우에는 또 추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서 두 종목에 대한 전략 함께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는 저희 실시간 종목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빠르게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장중에도 이 방송 시간 이후에도 다양한 유용한 정보들, 이슈들 함께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고 링크 누르신 다음에 참여 코드 3258 입력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서용원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또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도 있습니다.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은 실전 매매 기법 영상인데요. 이 영상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도 빠르게 들어오시고요.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일장에서 돋보였던 핵심 업종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0.75% 정도 강세를 보이면서 시총 상위주들도 굉장히 대부분 빨간불을 켰는데, 하락했던 단 세 종목이 또 양극재 대장주들 에코프로 그룹주와 그리고 LNF가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에코프로 BM이 4%나 하락을 하고 에코프로가 2.7% 하락하고, 사실 계속해서 고평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종목군들이다 보니까 사실 언제 하락해도 이상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의 또 전망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부분은 지난주에도 한번 우리가 얘기를 했던 네. 부분들이기도 한데요. 에코프로 삼형제가 실적으로 볼 때는 고평가는 당연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고르는 것도 맞지만 미래 성장성을 노려서 우리가 접근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에코프로 삼형제는 아무래도 미래 가치를 끌어와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들이 이었다라는 점에서는 여전히 전망 자체는 밝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지금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로 전환되는 시점, 지금 뭐 이미 전환을 많이 이룩하고 있지만 사실상 아직까지는 우리가 내연기관차들이 더 많거든요. 근데 분명히 급속하게 이제 전기차가 더 많아지는 시기가 올 텐데, 그때까지는 아무래도 성장세는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끌어다가 이제 미래 가치를 반영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저는 뭐 아직까지도 뭐 좋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최근 리포트들을 나오는 거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지만 공매도가 늘어나면서 외국인 리포트들에 대해서는 이제 부정적인 영향도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럼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냐. 사실 공매도로 인해서 의도적으로 좀 가격을 찍어 누르는 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은 맞지만 우리가 비판만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 좀 눌릴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볼 필요는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일부를 좀 챙겨놓고 나머지를 좀 가치적으로 끌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신규 대응 전략은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2차 전지 소재 쪽은 계속 꾸준히 봐야 되거든요. 소재 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리튬 관련된 흐름들이 먼저 순환매를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또 전고체 쪽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폐배터리 쪽 이런 쪽도 우리가 계속 살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히려 신규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움을 보시는 분들은 다른 섹터들 2차 전지 내에서 다른 순환매가 나오는 섹터들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는 전략도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2차 전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할 좀 업종은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정 가능성은 계속해서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신규 매수는 자제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과 함께 그래도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관심은 꾸준하게 가져가 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오늘 또 두드러진 강세 보였던 테마주 중 하나가 또 양자 컴퓨터 관련주, 양자 암호 관련주들이 또 급상승을 했습니다. 앞에서도 한 차례 또 이슈가 나왔고 오늘 또 관련해서 새로운 이슈가 나오면서 또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던 상황이었는데요. 사실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8월 달에 굉장히 많은 테마들이 돌아가면서 급등락이 나왔었는데 그중에 또 하나라고 볼 수 있겠고, 초전조테나 또 맥신 관련주들 아직까지도 상승세가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테마주 순환매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저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네. 최근에 시장 움직임들을 보시면 거래 대금은 감소를 하고 글로벌 시장이나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추가 상승시킬 만한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서 자금은 어디론가는 흘러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은 내가 시장이 안 좋은 것 같아라고 하면 투자를 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냅두면 돈이 붙지 않고 이자를 항상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고객 예탁금을 받아서 운용을 하는 뭐 운용사라든가 뭐 은행이라든가 보험사들은 어떻게든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금들이 어디론가가 쏠려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슈를 자꾸 만들어내면서 테마주들의 움직임들이 이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런 흐름들이 항상 테마주는 존재해왔습니다. 그 시기별로 뭐 정치 테마주를 들 수도 있고, 뭐 최근 들어서는 또 애국 테마주 해가지고 또 관련된 종목들이 막 급등락을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순환매는 계속 이어지긴 하겠으나 최근에 이 테마주들의 흐름들은요 너무 과도했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근데 이제 오늘 흐름들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테마주도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데 실체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최근 움직이는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뭐 이런 섹터들은 실제로 기업의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대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고 앞으로 우리가 미래 먹거리가 보여지는 섹터거든요. 그런 쪽의 순환매로 옮겨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런 점을 좀 감안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실현 가능성이 낮은 섹터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리고 특히나 초전도체도 이제 거의 저는 끝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저가 매수해서 공략하시는 분들은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단타를 하시는 분들만 좀 접근을 하셔야지, 이제는 다시 한번 또 초전도체를 기대하는 쪽으로는 좀 조심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맥신 관련된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자 컴퓨터도 마찬가지는 아직까지는 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하지만 추격 매수는 이제는 좀 조심해야 될 흐름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오히려 업종에 대한 흐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중국 소비 쪽이라든가 뭐 AI 로봇 쪽 이쪽으로 좀 순환매를 좀 가져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중국 소비주 또 AI나 로봇 테마주 주목해 보자. 테마주들보다는 이쪽 업종들을 조금 더 살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여기 안에서 좀 눈여겨 보고 계신 종목이 있을까요? 뭐 테마 섹터별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중국 소비주 쪽에서는 저는 이제 호텔신라 쪽 면세점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있는 호텔신라 쪽을 좀 관심 있게 살펴보고요. 특히나 호텔신라가 뭐 어제 좀 94,000원까지 급등을 했다가 오늘은 살짝 좀 눌리는 모습들은 보여줬지만 최근 기관성 수급들, 특히 연기금과 투심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에서 체리피킹 전략, 그러니까 굉장히 저점에서
강력한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조정자를 이용해서 좀 공략해 볼 수 있는 자리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구간에서 박스권 상단 자리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상단 구간에서는 좀 분할 매수 관점 유효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 섹터를 본다라면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인데 사실 제가 이 대본을 작성할 때는 마음 AI가 상한가가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상한가에 좀 올라서는 모습이 나타나 줬어요. 마음 AI 같은 경우에는 최근 삼성하고 현대에서 굉장히 좀 관심을 갖고 보는 기업이죠. 네. 그만큼 인공지능에 대한 활용도가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좀 위험하실 수는 있겠으나 최근 바닥권에서 쓰리바닥을 다지면서 흐름들이 좀 이어졌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인공지능 관련해서 볼 때는 마음 AI도 좀 괜찮은 흐름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과거에 AI 관련된 종목에서 알체라라는 종목이 상당히 좀 급등을 많이 했는데 네. 지금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 구종목이 되다 보니까 탄력이 좀 마음 AI만큼 못하더군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순환매를 좀 노려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로봇 관련된 종목에서는 로보스타 정도 네.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닥권에서 최근 좀 되돌림을 좀 보인 상황이고 여기에 따라 좀 수급들이 좀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세 가지 또 섹터 내에서 한 종목씩 꼽아주셨는데요. 일단 중국 소비주 내에서는 면세점주,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박수권 움직임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들 염두에 두시면서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고 AI 관련주로서는 현재 삼성전자와 현대 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마음 AI 그리고 로봇 쪽에서는 로보스타 세 종목에 대해서 언급해 드렸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잘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바로 이어서 저희가 또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상담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문자로 빠르게 참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어떤 점이 궁금한지 함께 적어서 전송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이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계속해서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상담 참여 받고 있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또 어떤 점이 궁금한지 함께 적어주시면 저희가 이 시간 동안 실시간으로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자는 2809번님께서 보내주신 내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유입니다. 매수가가 7,500원이시고 비중은 10%. 요 며칠 상승 중인데 목표가를 얼마로 잡으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뉴가 오늘 7% 강세 보이면서 7,19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손실 좀 중이시다가 최근 일주일 동안 빠르게 손실이 만회가 되고 있는 그런 구간으로 보이고요. 최근에 한 3, 4일 동안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 드라마 무빙에 대한 호평에 따른 또 호재가 반영이 되면서 강세가 좀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목표가를 좀 얼마로 잡으면 좋을지 전문가님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뉴 같은 거는 제가 또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네. 최근 좀 반등세가 좀 강하게 잘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수익권 자리를 노려볼 수 있는 자리는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뉴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 제작을 좀 담당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 좀 이슈가 됐던 무빙이라는 드라마가 이제 디즈니 플러스 진행 중인데 처음에는 공개가 됐을 때 좀 하락을 했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나타나줬는데 지금 이제 서사가 좀 전개가 되면서 한 중반 정도 온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기도가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주면서 아시아 지역에서 1위를 기록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상승세가 다시 한번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성 수급들이 상당히 강하면서 121선 자리를 장기 이동 평균선을 한 번에 돌파시키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상승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차트상으로 볼 때 지금 화면에 보시면 8,000원 자리가 좀 저항대로 좀 존재는 합니다. 하지만 비중이 많지 않으신 점을 감안해 보면 지금 자리에서 좀 7,500원 사이에서 좀 등락을 좀 보일 텐데 오히려 좀 추가 매수도 가능하지 않을까, 놀림목 자리는 추가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8,000원짜리 좀 돌파하는 흐름들까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무빙 같은 경우 어쨌든 무빙이
어떤 결과를 보이냐에 따라서 류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무빙을 20부작까지라고 하는데 20부작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더 지켜보시면서 가져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 가격적 메리트는 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 구간에서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앞으로 또 추가 상승 또 8,000원 이상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 제시해 드렸으니까 또 수익 기대해 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5056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종목은 HK 이노엔이고요. 매수가가 31,500원에 비중이 100%이시네요. 장기로 가져가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HK 이노엔 오늘 종가가 37,100원입니다. 수익 중이십니다. 수익 중이시고요. HK 이노엔은 이제 7월 초에 저점을 찍고 나서 오늘도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가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분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또 2024년에는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할 것 같다라는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받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그래도 비중이 100%이신데 수익 중이셔서 다행이신 것 같고 어떻게 좀 장기로 괜찮을까요, 전문가님? 저는 사실 HK 이노엔에 대한 모멘텀을 말씀드린다면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중이 100%시니까 네. 좀 일부는 좀 실현을 해나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물론 목표가까지 길게 쭉 끌고 가서 100% 다 가져간다면 뭐 그거만큼 좋은 건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목표가가 얼마다라는 것을 100% 확신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는 정도만큼의 비중을 좀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HK노에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종목 중에 하나죠. 최근에 뭐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신약 개발 플랫폼을 통해서 함께 또 신약 개발이 좀 들어간 모습들도 있었고요. 이런 바이오인텍과 AEMB와 손을 잡으면서 그런 개발이 좀 이루어진 모습이고 최근에는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를 국가 개발 사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과제로 선정되면서 또 자금도 지원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사실 제약 바이오주들은 성장 모멘텀이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성장 모멘텀이 상당히 견조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제가 HK이노엔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실적이 좋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제약 바이오주들은 실적이 안 좋고 미래 가치를 끌어다가 좀 반영을 시키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종목은 미래 가치도 전망이 좋지만 실적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유보율이 8,000%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금력이 좋다라는 거죠. 사실상 이렇게 좀 성장성으로 전망을 하는 기업들, 뭐 바이오 회사, 그다음에 제약사, 그리고 뭐 게임주들 이런 기업들은 유보율이 얼마나 탄탄하냐에 따라서 이 기업의 안정성을 좀 측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HK노엔 같은 경우는 유보율이 8,120%를 갖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여전히 뭐 성장성과 안정성을 더 겸비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뭐 청산 가치로 볼 때도 41,000원대니까 지금 현재 이 기업을 전부 다 현금화해서 주당 얼마를 돌릴 수 있냐 했을 때 41,000원까지 가능하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지금 저평가는 맞죠. 왜냐하면 37,000원대니까요. 그러니까 적어도 41,000원 돌파 자리를 노려보실 수 있는 부분은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기술적으로 42,000원대의 저항대는 놓여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열어놓고 추가 상승도 한번 노려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중이 많으시잖아요. 네. 비중이 많으신 만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4만 원 돌파 시기에서는 일부는 좀 덜어내시고 나머지 부분들을 좀 끌고 가시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종목 선정 자체는 굉장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HK이노엔 앞으로 또 긍정적인 전망들 제시해 드렸습니다. 실적을 또 기반으로 긍정적인 모멘텀들 기대를 해볼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비중이 지금 100%이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서 잘 대응 전략 세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방송 계속해서 참여 열려 있으니까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접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도 함께 받아가실 수가 있는데요. 실전 매매 기법 영상 오늘도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 또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는 선물인지 전문가님 이야기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5강으로 좀 구성을 했고요. 네. 제가 중점을 두고 있는 거는 말 그대로 실전 매매에 직접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하실 텐데 그 공부에 있어서 우리가 진짜 필요한 공부가 있고 그렇지 않은 공부가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네. 핵심만 찍어서 제가 영상으로 만들었고 특히나 영상으로 만든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출퇴근 시간이나 이런 시간을 활용하셔서 한 30분 정도 보실 수 있게끔 제가 5강으로 좀 만들어 놨으니까요. 들어오셔서 함께 한번 받아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고 또 질문을 주셔도 좋아요. 질문 주시면 거기에 대한 피드백과 함께 나는 열심히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받아보셔서 전략도 한번 세워보시고 좀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샵 3772번으로 서용원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이렇게 대주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누르시고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가 필요합니다. 3258 입력하셔서 바로 입장을 해주시고 선물 받아가셔서 잘 공부해 보시면서 함께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자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68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고요. 종목은 M게임 매수가가 9,000원에 15%, 몇 달째 지지부진하네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M게임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이제 4월 달까지는 상승 추세가 나왔습니다. 이 당시에 고점 9,740원을 기록하고 나서 다시 한번 4월 달부터 지금까지는 하락세가 또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님, 이 M게임, 게임주들은 전반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어떻게 좀 볼까요? 맞아요. 전체적으로 게임주들 일단 어렵습니다. 네. 그래도 M게임 같은 경우에는 실적 최대 매출을 달성할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사실상 지금 그것과는 무관하게 주가는 좀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다 보니까 상당히 좀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게임주들은 이제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중국 소비주들의 움직임들을 우리가 좀 보실 수 있을 텐데 처음에는 화장품주들이 움직여줬죠. 그 다음에 이제 면세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함께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고 그 안에서 같이 순환매가 나온다면 그동안에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움직였던 미디어 컨텐츠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또는 게임주들도 중국 파노에 대한 발급이 좀 가능해지기 시작한다라면 여기서는 다시 한번 좀 탄력을 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A게임 같은 경우는 과거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으로서 움직임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게임주로서의 모멘텀에서 최근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줬을 때 다시 한번 좀 순환매는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매수가 구간에서 많이 하락세가 놓여 있긴 합니다만 지금 자리는 손절할 자리는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해요. 최근 외국인 수급들도 좀 들어오는 모습들인데 지금 현재 차트 화면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9,000원대가 좀 매물대가 좀 강력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손실폭을 좀 축소시키는 흐름들에 따라서 8,000원을 좀 시도하는 흐름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지금 최근 좀 시세가 한번 나왔던 흐름들 8,120원짜리까지 고가 형성을 했다가 조정을 받았는데 이 조정을 받은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흐름이에요. 왜냐하면 추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물량 소화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최근 저점 자리는 유지를 해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다시 한번 시도를 한다면 8,000원에서 7,750원짜리에서는 좀 저항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눌림목이 나올 때, 그때 확인이 됐을 때, 즉 다시 한번 시세가 확인이 됐을 때 그 자리를 이용해서는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진행을 해나가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은 이 추세 하락세를 돌파시키기 위한 과정들이 놓여 있기 때문에 네.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지만 적어도 지금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시도할 것이다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아직은 홀딩을 하셔야 될 자리가 아닐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M게임에 대한 또 대응 전략, 가격대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 818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신일전자이고요. 매수가가 2,020원에 비중이 5%라고 적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신일전자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계절 수혜주죠. 여름 앞두고 많이 움직이는 종목이라서 보통 이제 상반기 때 움직이고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서도 5월 달 들어서는 좀 하락 추세가 나왔던 상황입니다. 오늘 종가가 1,752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다시 한번 최근에는 이제 움직임이 많이 없는 그리고 이슈도 많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0원대 다시 회복이 가능할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사실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신일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여름성 테마주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때 움직임을 못 보여줬죠.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지금 자리에서 새로운 또 모멘텀을 당장 기대하기에는 쉽지 않은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종목들을 좀 보유하시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좀 지켜보셔야 될 거고요. 사실상 지금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도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조금 반대권을 이용하셔서 좀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이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 종목이 당장 문제가 될 거에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네네. 비중 5%여서 원래 추가 매수를 오히려 좀 고려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좀 지금은 시장이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고 나름 움직이는 업종들에서는 좀 추세적으로 흐름들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좀 괜찮은 시장이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좀 교체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좀 반등권을 이용해서 교체를 하신다라면 그래도 1,800원 이상권 자리는 좀 기다려볼 만합니다. 기술적으로 좀 반등 자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자리를 이용해서 좀 되돌림이 최근에 만들어놨으니까 좀 상승세가 좀 나와준다라면 조금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좀 분할 매수보다는 좀 교체를 하셔서 좀 더 빠른 종목으로 대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종목으로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혹여나 좀 교체를 못하겠다 하시면 조금 장기적으로 좀 묻어놔야 된다라는 점들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는 좀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 좀 움직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좀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정리하는 쪽으로 의견 제시해드렸고요. 기술적 반등 한 1,800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서 매도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27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종목은 수젠텍이고요. 매수가가 8,500원에 비중 12%, 어떻게 대응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수젠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로 많이 알고 계시는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코로나 당시에 굉장히 많이 움직였던 종목이고 계속해서 좀 하락 추세가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일단 7월 말 8월 초쯤에 다시 한번 이제 코로나가 다시 한번 좀 유행을 하다 보니까 이때 좀 움직임이 있었긴 한데 다시 한번 그 움직임도 거의 반납을 했고요. 오늘 종가가 6,86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걱정이 많으신 종목일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전문가님?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들은 사실 6개월 단위로 한 번씩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제가 한번 뭐 의사 가운을 입고 있지만 의학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는 코로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한번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한번 코로나에 걸리고 나면 6개월 정도의 면역력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백신을 맞고 안 맞고는 이제는 뭐 덜 아프냐의 기준이고 6개월 단위로 회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좀 변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6개월마다 감염자 수가 늘어났다가 줄어들고 늘어났다 줄어드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정부에서는 그걸 알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가 7월달, 8월달 코로나 감염자 수가 막 증가하더라도 정부는 정책을 다 완화하는 측면으로 갔거든요. 이제는 이런 흐름들이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이용해서 좀 시세가 들어온다라면 좀 매도할 기회는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저는 코로나 진단 키트 관련돼서 움직이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지금은 조금 조심해야 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좀 손실 구간이시다 보니까 당장 정리하기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전저점을 이탈한다. 그 자리에선 당연히 좀 매도를 하고 나오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 만약에 전저점이 이탈하지 않고 등락을 좀 보인다라면 뭐 다시 한번 좀 8,500원짜리는 시도는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이용해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이 이제 8월 달에서 7월 달에 감염자 수 증가했으니까 이제 겨울쯤이 될 겁니다. 연초나 연말쯤 네. 이쯤에서 좀 한번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은 좀 순환매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두시고 살펴보셔야 되겠고 하지만 전저점이 이탈됐을 때는 뭐 그것도 사실 전략적인 손실이 확대되는 경우니까 좀 매도를 하시고 좀 교체가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실 실적만으로 볼 때는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과거의 실적을 되살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사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이슈를 이용해서 좀 반등 매도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수젠텍 같은 경우에도 좀 정리하는 쪽으로 전략 제시해 드렸는데 좀 움직임을 잘 이용해서 매도하는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또 급등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내 종목은 이렇게 잘 움직이지 않는다. 어떻게 할지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종목 고민들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방송 시간 동안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자를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567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ABL 바이오 매수가가 24,450원에 60% 수고하십니다. 계속 내리기만 하네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자, ABL 바이오는 오늘 종가 18,210원으로 마감을 했고 지금 또 거의 또 바닥권에서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제약바이오주들이 요즘에 반등세가 나오는 종목이 있고 아닌 종목이 있는데 ABL 바이오는 좀 머물러 있는 듯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하반기 임상 기대감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좀 주가에 반영이 될지 어떻게 좀 보시나요? 제약바이오주들이 지금 굉장히 테마가 많이 나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은 딱 움직이는 섹터들만 움직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소외받은 종목들도 꽤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ABL 바이오가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뭐 상반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하반기를 좀 그래도 기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대장암 임상 쪽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 기술 이전한 이중항체 항암제 역시 지금 파이프라인으로 핵심 파이프라인으로 선정이 되면서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다 하반기에 지금 몰려 있는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소외를 받았다고 해서 뭐 좀 매도를 하시거나 교체보다는 저는 좀 전저점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기다려 보실 만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아무래도 시청자님이 비중이 60%이신 거 보면 네. 조정을 받을 때 더 이렇게 매수를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물론 뭐 24,000 평단가를 낮춰서 반등이 나올 때 수익권에서 나오는 전략도 뭐 유효하겠습니다만 저는 좀 이 종목 그냥 기다려 보시고 오히려 나머지 40% 비중을 다른 업종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조금 여유를 갖고 시간적 여유를 갖고 아무래도 4, 5월 달에 상승을 할 것 같이 보여줬다가 떨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좀 힘이 빠지실 수 있는데 최근 3바닥 자리를 다지면서 박스권을 형성한다라는 것은 저가에서 그래도 지지라인 대로 강력하게 좀 작용을 해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점이 잡힌 자리에서는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일단은 박스권 상단 자리인 25,000원 선까지는 기다려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일단 매수가 살짝 위까지 올라오는 부분들 기대해 볼 수 있겠다는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4561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종목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이고요. 매수가가 51,700원에 비중은 35%입니다. 매도를 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도와주세요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도 정말 보유하신 분들 많은 고민 있으실 만한 종목인데 역시나 이제 5만 원 선 이하 저점 부근에서 오늘 종가 기록을 한 상황이고요. 2분기에 이제 또 어닝 쇼크도 발표를 했고 단기적으로는 전망이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좀 부진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매도를 해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 보일지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저는 지금은 역시 기다려야 된다고 봐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쪽에서 동박 쪽에 대한 매출을 좀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네. 지금 사실 2차전지 종목들이 리튬 소재 쪽이 가장 뭐 많이 움직였고 이쪽에서 같이 움직이지 못했다라는 점에서는 다소 좀 아쉬운 점은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실적에 대한 아쉬움도 분명히 좀 있었고 하지만 가격적 메리트는 지금 충분히 많이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조정을 많이 받았죠. 많이 받았고 사실상 이 종목은 2022년도에 고점을 형성을 하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하락세를 좀 이어왔는데 최근 7월달, 7월달에 들어서 상당히 좀 대량 거래가 동반되는 상승세가 좀 매수세가 좀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닥은 확인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 흐름들도 보시면 전저점 이탈하지 않고 되돌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차트 보시면 이날이죠. 이날하고 이날, 그 다음에 이 3거래일 동안 굉장히 강력한 거래량이 좀 동반이 됐고 박스권 상단을 좀 형성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 하단 자리가 형성되면서 이 박스권을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저는 당연히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청자님 매수가도 그렇게 높진 않아요. 높진 않으시기 때문에 전저점 이탈 자리를 손절가를 잡아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롯데머티리얼, 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적어도 55,000원에서 57,000원짜리 다시 시도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님은 저가 매수가 되어 있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수익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생각을 하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당장 지금 시장이 반등 나올 때 강하게 같이 움직이지 않는 종목이라고 해서 정리하지 마시고 박스권 상단 자리까지 좀 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실적이 3분기에서 좀 턴어라운드가 확인이 되면
저는 뭐 그 이상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6만 원 돌파 자리까지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분할 수익 실현 관점으로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에 대한 전략까지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해주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입니다. 오늘의 공략주 어떤 종목일지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제가 좀 첫 번째 종목은 이미 8월 8일 날 또 한번 다크호스 공략주로 선정했던 홈센터 홀딩스라는 종목인데요. 네. 이 종목은 뭐 TK 신공항 관련된 종목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단기 반등권을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드린 이유로 바로 다음 날 뭐 강하게 14% 상승을 했죠. 근데 저점을 계속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모멘텀이 좀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지난 8월 8일자에서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들이 좀 전해졌거든요. 근데 어저께죠. 어저께 국토부에서 TK 신공항 건설 추진단을 내달에 출범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고 행안부와 그걸로 인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현재 쉽게 말해서 매집이 잘 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수급들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상당히 5거래, 6거래 연속으로 지금 5거래 연속으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8월 달부터 지금까지 한 6만 7천 주 정도 매수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상승 2번 나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강하게 보통 윗꼬리가 달린 밑으로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저점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저는 시세는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단을 좀 돌파시키는 흐름들을 좀 노려볼 수 있다는 점에서 1,300원 이하권 좀 공략 관점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1차 목표가는 1,400원짜리. 이 종목은 어느 날 갑자기 한번 거래량이 세게 붙어갈 수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 1,130원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제시해드렸습니다. 홈센터 홀딩스 관련 이슈들 무엇보다 잘 체크를 보시면서 또 상단 돌파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 들어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데브 시스터즈라는 단기 종목인데요. 네. 모바일 게임 관련된 종목입니다. 우리가 쿠키런이라고 너무 잘 알려져 있는 네. 게임을 만들었던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신작 브릭시티라는 게임이 출시가 됐습니다. 앱스토어에서 우리나라 앱스토어에서 인기 1위 순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게임주들이 저는 중국 판호도 허가될 기대감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 자리를 노려서 접근하시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조정을 받았습니다.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4% 정도 조정을 받은 모습인데 이 조정 자리를 이용해서 분할 매수 관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최근 수급들을 보시면 오늘도 조정을 받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했고 개인들이 좀 매도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줬죠. 그래서 일목근육표상에서 기준선 자리인 39,700원 자리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신다라면 충분히 공략 가능할 거고요. 1차 목표가는 121선 이동평균선 하단 자리인 47,000원짜리, 손절가는 38,000원짜리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게임주 데브 시스터즈였습니다. 단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47,000원과 손절가 38,000원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이라도 아쉬워하지 마시고 내일 방송에서 또 한 번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들 보내주시면 되는 건데요. 내일 방송 4시에 다시 한번 들어오셔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문가님과 또 내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온라인 무료 방송 개장 전부터 장 마감할 때까지 함께 하실 수 있는데 9월 시장 대비 어떻게 좀 할 수 있을지 전략 세워드린다고 합니다. 내일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어떤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제 벌써 9월입니다. 네. 이제 날씨도 서서히 선선해지기 시작하는데 또 추석도 앞두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또 자금력도 많이 필요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제 시장은 위기를 많이 지나가면서 날씨가 시원해지듯이 주식장도 좀 안정을 찾아가는 듯한 흐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강하게 만들어 놓으셔야 연말 대비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업종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주고 있는데 내가 관심 있는 섹터들을 압축을 해가지고 사실 소외받은 종목
종목들도 교체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의 종목의 포커스에 맞춰서 대응 전략을 세워봐 드릴 거고요. 단기 종목도 함께 공략을 해볼 겁니다. 네. 공략을 해볼 거니까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셔서 잠깐이라도 참여하셔서 함께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거니까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좀 준비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온라인 무료 방송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서용원 적어서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모든 순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3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